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에서 업로드했던 과거의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들 있죠. 그 종목들 중에 수익 실현한 종목들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종목을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오늘 아래쪽으로 꼬리를 길게 달았다가 반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물론 가상 매매입니다. 실제로 매매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이 영상들은 가상 매매를 진행한다고 매번 영상들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1차 매수가가 7,350원, 그리고 2차 매수가 6,800원, 3차 매수가 6,5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6,300원이었습니다. 주가상으로를 봤을 때 3차 매수가 6,500원까지 오늘 터치를 했죠. 저가가 6,480원이니까요. 3차 매수까지 다 체결되고 반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한 것이고요. 분봉을 봤을 때 오늘 6,500원에 3차 매수 체결을 걸어놨다면 체결이 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크게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그래서 6,300원 부근으로 기존에 설정한 저항대, 그런 부근대에서 매도 주문을 걸어놨을 것이고 6,300원에서 매도 체결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수익률은 평단이 갤럭시 머니터리는 3차 매수까지 체결됐다면 평단이 6,645원입니다. 6,645원이고 6,645원에서 오늘 이 가격대까지 하면 9.7% 가까이 되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가상매매 진행했을 경우에 3차 매수까지 체결됐고 반등이 나와서 9.7% 정도 수익으로 정리했다, 수익 실현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도 차트를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오늘도 꼬리를 달았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는 3차 매수가는 체결되지 않았어요. 토박스 코리아가 제가 3차 매수가가 1,500원이었는데 2차 매수가 1,565원까지만 체결되고 3차 매수가는 오늘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3차 매수가는 체결되지 않고 2차 매수만 체결된 상태로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분봉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1,500원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그럼 2차 매수가까지만 체결됐을 것이고 2차 매수가까지만 체결됐을 경우에 평단이 토박스 코리아는 1,596원입니다. 그래서 1,596원으로 평단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1,5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1,515원까지 내려왔네요. 1,500원까지 내려왔다면 3차 매수까지 체결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2차 매수가만 체결된 상태로 매도 주문, 이런 저항대 부근에 매도 주문을 걸어놨다면 약 5% 정도 5% 정도 수익권을 실현했을 것이다. 1,595원이면 여기쯤이죠. 여기서 저항대 부근 하면 5% 정도, 그죠? 이 저항대 부근에 매도 주문 걸어놨다면 5%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토박스 코리아도 가상 매매 진행했을 경우 수익 실현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1차 매수가 4,350원, 2차 매수가 4,000원, 그리고 3,750원 3차 매수가인데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대성창투 3차 매수가까지 체결되지 않았고요. 2차 매수가만 체결된 상태로 오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그래서 2차 매수 4,000원까지만 체결되고 2차 매수가까지만 체결되고 반등이 나왔다. 2차 매수가까지만 체결됐을 경우에는 평단이 4,175원입니다. 예, 4,175원이고 분봉으로 봐서 4,175원이면 이쯤 되죠. 그래서 4,400원 라운드 피겨 구간 매도 주문 걸어놨을 것이고요. 그러면 5% 수익으로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익 실현한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DNC 미디어 왜냐면 3차 매수가가 46,500원이었거든요. 36,500원. 근데 일봉을 보면 과거에 영상 업로드한 건 이때쯤입니다. 이때 업로드 했었고 이때 저가가 46,600원, 그죠?
46,600원이 저가였어요. 3차 매수가 46,5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46,600원 아쉽게 100원 차이로 반등을 했죠. 이때 그죠? 반등을 한 게 이때 만약에 46,500원까지 내려왔다면 체결되고 3차 매수가까지 3차 체결이 된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 또 크게 수익 실현을 했을 것인데 3차 매수가 체결되지 않고 2차 매수가만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가상매매로 2차 매수가 체결됐고 그래도 이 반등 나왔을 때 꼬리 달았던 부분 보이시죠? 이때 부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는 2차 매수가만 체결됐을 것이고 평단이 48,700원입니다. 2차 매수가까지 체결됐을 경우에는 평단이 48,700원이고요. 분봉을 좀 넓게 봐야겠네요. 네, 그죠? 그러면 48,700원 앞서 체결됐을 것이고 이때 한 이쯤 되겠죠? 평단이 48,700원 부분이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한 5만원대 5만원대 이상으로 한 5만 1,000원대가 강한 또 저항대로 보였으니까 그때 부근 그 전에 뭐 5만원대에서 5만원대 사이 5만 1,000원대 사이에 매도 좀 걸어놨다면 뭐 4%에서 3%에서 4% 정도 수익권으로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DNC 미디어까지도 수익 실현, 가상매매 했을 경우에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종목 갤럭시 모니터리, 토박스 코리아, 대성창투, DNC 미디어까지 총 4종목 가상매매 진행했을 경우에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지수 포인트를 지지를 잘 받고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더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 3,100포인트까지는 코스피는 지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빠지지 않고 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줬어요. 장중에 변동성을 좀 주면서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는데 이때는 최근 하락하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반등을 또 해줬기 때문에 오후 1시 이후에는 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종목 3종목 나왔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비슷한 비율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이 코스피 같은 경우 31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이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흘러가주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굉장히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코스피만큼 변동성은 있진 않았지만 물론 전체적인 오늘 하루 동안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자잘한 변동성은 크게 없었고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을 한 이후에 12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아래 꼬리 달아줬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슷한 비율이었고 상한가 종목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또 빠르게 반등을 해줘야 합니다. 950포인트는 오늘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980포인트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80포인트 빨리 회복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부분 오늘 괜찮은 흐름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개인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일부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양시장 모수 순매수 해줬습니다. 그리고 증시 예탁금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4월 29일 기준으로 60조 원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좀 더 하락을 해서 예탁금이 58조 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글쎄요 뭐 중간에 창투사 관련해서 이제 두나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창투사 종목들 좀 잠깐 시세가 나왔었고 강한 어떤 종목들 흐름은 뭐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 좀 보여줬고 그래서 어쨌든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행인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제 골랐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살펴보고 다음 거래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성 OMB 그리고 한라 IMS, GS 글로벌, 한일사료, 현대사료, 하이스틸, 현대비인지스틸,
대한해운, 한국내와, 카프로, 현대일렉트릭, 태용로직스, 이구산업, 유진투자증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앞으로 뭐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학습용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아래꼬리 달면서 뭐 조정을 좀 보이거나 또 아래꼬리 달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였고, 또 반등하는 종목도 있었네요. 반등하는 종목 GS 글로벌도 반등했었고, 그다음 하이스틸 크게 갭을 띄웠다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격대, 1차적인 지지 가격대를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강 관련된 종목들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피로도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하락이 큰 물량 매도 나온다면 개인들도 물량 털어내면서 철강 테마주들이 점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 종목 지지 구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중요한 가격대에 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대비엔지 스틸도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가격대, 그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을 관찰하면서 우리 학습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하이스틸과 현대비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대한해운도 좀 하락을 했지만 조정을 잘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나 뭐 조정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 보였습니다. 지금 효성 OMB는 오늘 거래를 더 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줬지만 정규장 마감이 된 이후에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6% 가까이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봉상 흐름은 좋지만 다음 거래일에 지금 자사주 처분 때문에 분명히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악재가 터지더라도 또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 갭 구간들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또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학습용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라 AMS부터 유진투자증권은 위에 있는 종목들, 중복되는 종목이라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새롭게 추가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 그리고 SH에너지화학, XINC, 윌비스, 광명전기, NI스틸입니다. 먼저 한국선제입니다. 역시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고요. 일봉을 좀 멀리 봤을 때 2016년도에 매물대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를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때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오늘 거래 좀 실어주면서 근래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거래 실어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거래량이 좀 아쉬운 것은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장중에 풀리지도 않고 강하게 굳혀있는 모습.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단타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 또 시초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선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SH에너지 화학인데, 이 종목은 이틀 전에 제가 관심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관심종목 영상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몸통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조정을 살짝 보였다가 오늘 거래를 더 크게 실어주면서 고점 갱신, 종가도 갱신하는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흐름 좋고요.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저항을 맞고 아니면 조정을 보일 때 더 깊은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 이후에 반등이 약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이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이지만, 지금 중요한 기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부분을 본다면 추세를 돌릴지라는 부분, 추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SH에너지와 여러분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천천히 거래 실어주고 쌍바닥 만들고 긴 시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거래 터지면서 종가 갱신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한번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H에너지화학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XINC입니다. XINC도 4월 중순쯤에 강하게 돌파라는 거래 실어주면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2,000원대 또 1,900원대 사이 지지 구간을 잘 지지해주면서
움직여줬죠. 이때 지지를 잘 해줬고 지금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반등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꼬리를 달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청산을 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 여기서 저항을 맞고 2,300원대나 2,200원대를 저항을 맞고 종가가 내려올지 아니면 종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시세를 뿜어줄지는 또 공부하면서 바라봐야겠죠. 어쨌든 흐름은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단기 스윙, 단기 박스권을 보시고 단기 스윙 투자를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XINC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윌비스, 중요한 가격대 라운드 피겨 2,000원대 구간을 갭을 띄워서 돌파한 이후로 2,680원, 즉 고가 단기 고가를 갱신하고 거래 확 줄이면서 지금 조정을 좀 보였고요. 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추세를 좀 단기적인 추세를 돌리는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고 종가도 갱신했죠. 지금 어쨌든 보면 윌베스는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더욱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왔네요. 일단 2,700원, 2,715원에 상한가 마감했다. 단기적인 고점이 2,680원이고 그렇다면 이걸 비추어 봤을 때 다음 거래일에 2,700원대 부근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크게 갭을 띄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초가 형성되는 부분을 보고 시초가 베팅이나 아니면 장 초반에 또 단타나 스크래핑 매매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이 갭이 너무 크게 띄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갭을 띄우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것은 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너무 갭을 크게 띄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제 경험상 너무 갭을 크게 띄웠을 때는 위험한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종가 오늘 괜찮게 마감했고 더욱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2,700원 15원에 2,715원에 마감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도 현재 저점을 높이는 모습, 과거에 강한 장대연봉, 갭을 띄우고 장대연봉 나왔지만 어떤 추세, 지지하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추세를 아래쪽으로 빼지 않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없이 올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슈팅이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3,110원, 약 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단기 고점 2,990원, 3,000원대로 봐야겠는데 3,000원대를 돌파해서 종가를 시간의 단일가 마감했다.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에 3,000원대 부근에서 또 시작을 하겠죠. 갭을 띄우면 또 시초가 베팅이라든지 장 초반에 단타 스크래핑 매매 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광명전기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NI스틸은 다른 건 아니고요. 철강 관련 테마주들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또 강한 지금 시세가 뿜어주고 있는데 물론 언제 그 추세가 꺾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 지금 단기 과열 3거래일 오늘로써 마감이 됐고 풀리는 날은 강하게 또 한번 시초가에 강하게 띄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가져와 봤고 지금 3거래일 동안 중요한 가격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뿜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NI스틸 그런 부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진 않습니다. 내일은 좀 편하게 좀 휴식을 취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원칙, 본인의 투자 방법, 투자 계획대로만 진행하시면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계획이 없으신 분들, 원칙을 아직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투자금을 너무 진입하지 마시고 또 실전 매매 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상 매매들 하시면서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시는데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